오후 2시쯤 평소보다 한산한 카페에서 은호가 혼자 테이블을 천천히 닦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볕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오는 정말 평화로운 오후였는데 그 고요한 평온함은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카페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강호가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누나, 누나! 하는 다급한 외침이 카페 안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은호가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으면서 물었어요. 강호야? 왜 이렇게 숨차게 뛰어와? 무슨 일 있어? 강호의 입에서 절망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 좀 살려줘. 그 말에 은호가 더욱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설마 또 사고 친 거야? 그러자 강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누나, 그게 중요해. 지금? 강호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고 손까지 떨리는 걸 보니까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터진 게 분명했습니다. 은호는 동생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일단 숨 좀 고르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누가 널 쫓아온 거야? 그 말에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하지? 어떡해?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강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습니다. 강호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왔다. 벌써 왔어. 누나, 나 어떡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 말에 은호가 다그치듯 소리쳤어요. 야, 이 강호. 도대체 뭔 일이야? 누가 온다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카페의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덩치 큰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이강호. 여기 있었구나. 험악하게 생긴 남자 3명이 카페 안으로 들이닥치자 카페 안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평화롭던 오후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폭 두목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도망 많이 쳤네, 이 새끼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 말에 강호가 온몸을 떨면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형님들, 미안해요.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 하지만 조폭 두목은 화가 난 목소리로 일축했어요. 시간? 벌써 1달 넘게 기다렸어. 1억? 어디 갔어? 1억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생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무서운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은호가 급하게 끼어들며 물었어요. 잠깐요. 1억이 뭔 소리예요? 강호야, 설명해봐. 강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 코인 하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조폭 부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코인? 그깟 코인으로 1억을 날려? 이 바보 같은 새끼가. 그러자 조폭 두목도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야, 이강호. 우리가 호구로 보여? 돈 빌려갈 때는 언제고 갚을 때는 핑계야? 조폭 부하가 강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면서 말했습니다. 야, 일어나. 우리랑 가자. 그 말에 강호가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안 돼. 누나는 관계없어. 하지만 조폭 두목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관계없다고. 가족이 빚 보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가 당당하게 맞서며 소리쳤습니다. 잠깐요. 제 동생이 진 빚이니까 협박은 저한테 하세요. 조폭들이 강호의 팔을 더욱 거칠게 잡아 끄는 모습을 본 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은호가 소리치며 몸으로 막아서면서 외쳤습니다. 동생 건드리지 마세요. 그 순간부터 카페 안에서는 난리가 벌어졌어요. 몸싸움이 시작되면서 의자들이 넘어지고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호가 조폭을 밀어내면서 발로 차기도 했지만 남자 3명을 혼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조폭 부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조폭 두목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누나 성격 좀 보자. 건드리면 안 될 사람 건드렸네. 조폭 두목이 은호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고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카페 안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손 떼.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조폭 두목이 지혁을 노려보며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너 누구야? 그 말에 지혁이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상관없고 손 떼라고 했잖아.
은호는 예상치 못한 지역의 등장에 당황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역 선배, 왜 여기? 조폭 부하가 위협하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폭 한 명이 지역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차분하게 그 공격을 피하면서 정확하게 반격했어요. 순식간에 격투가 벌어지고 물건들이 와장창 넘어지면서 조폭이 아픔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폭 부하가 아파하며 소리쳤어요. 아, 이 새끼 뭐야? 그러자 지역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 손 떼라고. 지역이 생각보다 격투를 잘하니까 조폭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조폭들도 지역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조폭 두목이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야, 너 뭐하는 놈이야? 이런 실력이면? 그 말에 지역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만 가. 2번 말 안 해. 결국 조폭 두목이 물러서면서 협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만 빚은 그대로야. 3일 후에 다시 온다. 그때까지 1억 준비해둬. 조폭들이 떠나고 나자 카페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은호는 지역을 바라보면서 고마운 마음과 당황스러운 마음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호가 짧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에 지역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너는? 강호는 죄책감에 휩싸인 채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서야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강호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코인 투자로 시작했던 일이 어떻게 이렇게 큰 빚이 되었는지, 그리고 가족들 몰래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처음엔 정말 투자였어. 그런데 잃고 나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좀 더 빌리고 또 빌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가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야? 그럼 우리 가게 운영자금은? 설마 그것까지? 강호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누나,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생이 가족의 생계까지 건드렸다는 사실에 화도 나고 절망스럽기도 했거든요. 한편 지역은 조용히 두 남매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차근차근 파악하고 있었어요. 은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억을 어떻게 구하지? 그것도 3일 안에? 강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은호의 절망적인 한숨 사이에서 지역은 말없이 넘어진 카페 의자들을 하나씩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떠난 뒤 카페 안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듯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넘어진 의자들과 사방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어요. 지역이 묵묵히 의자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는 모습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호가 이런 위험한 일까지 겪어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은호가 강호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1억. 강호야, 정말 1억이야? 농담이라고 해봐. 그 말에 강호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처음엔 정말 작은 돈이었어. 10만 원, 20만 원? 그런데 잃고 나니까 더 큰 돈으로 만회하려고. 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되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 돈까지 손 뗀 거야? 그 질문에 강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누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어머니 몰래 통장에서 조금씩. 그 말을 듣던 지역이 의자를 세우다 말고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아시냐? 강호는 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셔. 절대 모르셔야 해. 어머니가 알면 충격받으실까봐. 그 말에 은호가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3일 안에 1억을 어디서 구해? 그 질문이 떨어지자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침묵을 깨고 지역이 조심스럽게 은호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은호야. 그 말에 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요? 지역이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지만 은호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도움이요? 지역 선배도 지금 카페 창고에서 지내시는 처지 아니세요? 그 말에 지역이 할 말을 잃고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맞네. 내가 뭘 도와준다고.
그런 지역의 모습을 본 강호가 급하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자 은호가 화가 난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방법? 무슨 방법? 또 다른 곳에서 빌려? 그러다가 더 큰일 날 거야. 강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하라고.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면서 성재가 들어왔어요. 카페 안에 어수선한 상황을 본 성재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 여기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은호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재는 지역을 발견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역아, 여기 있었네.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 말에 지역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성재가 강호를 보더니 궁금한 듯 물었어요. 어? 이분은 누구세요? 그러자 은호가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아, 제 동생 강호예요. 성재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강호가 성재를 바라보더니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혹시 이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 말에 은호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야, 강호, 뭔 소리야? 강호가 다급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저 형한테 부탁해보자. 돈 많아 보이잖아. 그러자 은호가 급하게 말리며 외쳤어요. 강호야, 그만해. 본부장님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하지만 성재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은호 후배. 무슨 일인지 말씀해보세요.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강호의 도박빚, 사채업체의 협박, 그리고 3일이라는 급박한 시한까지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성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1억, 그것도 3일 안에? 쉽지 않겠는데요. 그 말에 지역도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불가능하고 담보로 잡을 것도 없고. 그러자 성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어요. 1억 전체는 무리겠지만 일단 당장 급한 불부터 끄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은호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재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3천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요. 그걸로 일단 시간을 벌고 나머지는 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상해보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호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요? 성재 형, 정말 고마워요. 성재가 은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호 후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은호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이런 도움까지. 성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은호 후배 일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역은 성재의 말을 들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으로 시간을 벌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강호가 두 사람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올렸어요. 성재 형, 지역 형,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러자 성재가 강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죠? 그 말에 강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정말 모두에게 미안해요. 성재가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방법을 찾아보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은호가 성재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어요. 본부장님, 정말 감사해요. 지역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성재는 은호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 자신은 말뿐인 도움 제안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역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은호를 도와야겠다는 강한 각오와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성재가 전화를 걸기 위해 카페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카페 안에는 은호와 지역, 강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조용함 속에서 어색한 침묵이 세 사람 사이를 흘렀어요.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강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지역 형한테도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은호가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아서 해.
은호의 차가운 반응을 본 지혁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강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강호야.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그러자 강호가 지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어요. 형, 정말 감사해요. 아까 형이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혁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한편 은호는 지혁을 힐끗 보면서도 여전히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그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혁 역시 그러 은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어요. 너튜브로 성공해서 돈도 많은 남자랑 결혼한. 야, 너 제정신... 너 어머니 아버지도 아셔? 그런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회사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서 수빈이 성재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수빈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성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재 오빠, 저번에 말한 유튜브 콜라보 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질문에 성재가 수빈을 바라보며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거 말이야.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수빈은 성재의 조심스러운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대의 찬 목소리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 너튜브로 성공해서 돈도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재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어요. 야, 너 제정신이냐? 너 어머니, 아버지도 아셔? 그러자 수빈이 당당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요즘 세상에 너튜브가 얼마나 돈이 되는지 몰라요? 수빈의 너무나 현실적인 발언에 성재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수빈아,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위험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수빈은 성재의 걱정 어린 조언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오빠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기성세대니까. 그 말에 성재가 어이없다는 듯 반문했어요. 기성세대? 나 33인데? 수빈이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곤란한 심정을 토로했어요. 수빈아, 지금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성재의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은호의 문제가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너튜브 활동보다는 은호와 강호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앞섰거든요. 수빈은 성재의 미온적인 반응에 조금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한편 성재는 마음 한구석에서 은호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3천만 원으로 시간을 벌 수 있을지, 그리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각기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하루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너의 절친님, 이 지역의 제2의 인생 첫 페이지다. 오후 늦은 시간, 지역의 창고 사무실에 성재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도면을 펼쳐놓고 혼자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지역의 모습이었어요. 창고 안 한쪽 구석에는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각종 인테리어 샘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성재는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와, 정말 여기서 사업 시작하는 거야? 생각보다 좁은데. 그 말에 지역이 고개를 들어 성재를 바라보더니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너의 절친님. 이 지역의 제2의 인생 첫 페이지야. 맘대로 집. 지역의 목소리에는 쓸쓸함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용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성재는 그런 지역의 각오를 느끼며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걱정스러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죠. 여기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럼 은호 씨랑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거네? 그 질문에 지역은 잠깐 펜을 멈추고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 별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성재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마주치게 될 텐데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성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마주치겠네. 그러자 지역이 담담하게 대답하며 다시 도면에 시선을 돌렸어요. 일시적인 거야. 사업 궤도에 오르면 나갈 거고. 지역의 말을 들으면서도 성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은호와 지역이 같은 공간에서 지낸다는 사실이 왠지 달갑지 않았어요. 결국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친구를 격려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일단 힘내. 나도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말에 지혁은 고개만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래. 이 세 가지 꼭 지켜줘요.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저게 가능한 거야? 다음 날 낮 시간, 은호는 카페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서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발걸음이 바쁜 가운데 창고 쪽 화장실로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은호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세면대에서 지혁이 세면하는 모습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얼굴을 씻고 양치를 하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그 장면이 은호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발걸음을 멈춘 채 속으로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저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지내면서 지혁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헬스장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니. 하지만 은호는 곧 자신의 감정을 다잡았어요. 동정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으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은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이 세 가지 꼭 지켜주세요. 아는 척하지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 걸지 말기. 그 말에 지혁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뒤돌아봤어요. 은호의 차가운 표정을 마주한 지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은호는 더 이상 지혁을 바라보지 않고 딱 잘라 말한 후 돌아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지혁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미움과 연민, 그리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지혁은 은호가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차가운 말투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수건을 개어두고 조용히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카페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은호가 혼자 남아 하루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하나씩 닦고 의자를 정리하면서 하루의 피로가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창고에서는 지혁이 혼자 작업하는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는데 그 소리마저 은호에게는 신경이 쓰이는 존재감이었습니다. 은호가 카운터를 정리하던 중 그만 실수로 유리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면서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아! 하는 작은 비명이 은호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파편 중 일부가 발목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혁이 창고에서 소리를 듣고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조심해! 하는 외침과 함께 말이죠. 은호가 깨진 유리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디며 균형을 잃었는데 지혁이 재빨리 손을 뻗어 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지면서 지혁의 품 안에 은호가 안기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워진 상태였어요. 지혁의 진한 눈동자와 은호의 놀란 눈빛이 공기 중에서 만나며 묘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은호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지혁 역시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꼈지만 여전히 표정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은호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당황한 목소리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러자 지혁이 한 걸음 물러서며 담담하게 물었어요. 다치지 않았어? 은호는 서둘러 거리를 두며 자신의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방금 전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 하면서 말이죠. 네, 괜찮아요. 규칙 어기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지혁이 잠시 말없이 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반사적이었어. 은호는 지혁의 너무나 냉담한 반응에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규칙을 세워놨지만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구해주는 지혁을 보니 마음의 벽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자신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빗자루를 가져와서 조용히 깨진 유리 파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그런 지혁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자신이 정말 답답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첫날인데 네가 해줬으면 좋겠었어. 지혁이 깨진 유리를 모두 치운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첫날인데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은호가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어요. 무슨 얘기요? 지혁은 망설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인테리어 도면을 봐줬으면 해.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거든. 은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과 전문가로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결국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면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지혁이 창고에서 도면을 가져와 카페 테이블 위에 펼치자 은호는 전문가다운 시선으로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조언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동선이 좀 어색하고 이 부분은 채광을 고려해서 창문 위치를 조정하세요. 그리고 이 벽면 활용도를 높이려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조언을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하며 조용히 들었어요. 놓친 부분들이 많네. 은호가 도면 설명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혁과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같은 도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잠시 둘 사이에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동안 쌓아놓았던 벽이 낮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지혁이 은호의 옆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집중해서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금세 다시 도면으로 돌아갔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노력이었죠. 은호 역시 지혁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예전의 그 지혁 선배 같았어요. 하지만 은호는 문득 현실을 깨닫고 서둘러 거리를 뒀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규칙 잊지 마세요. 그 말에 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래. 은호가 돌아서 나가려다가 잠깐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지혁이 혼자 도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또다시 복잡해졌어요. 은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받은 마음도 아물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런 처지가 된 지혁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옛 감정들이 은밀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아직 마음의 벽을 허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지혁은 은호가 나간 후 혼자 남아서 조용히 도면을 정리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담담하게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펜을 쥔 손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작은 떨림 속에 그가 애써 감추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지혁 혼자만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은호와 지혁,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화려한 날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됩니다. 지금까지 한입 감상의 뇌피셜 리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